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분수와 소수에서 분수의 의미에 관한 교과 분석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교과 분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 텐데요. 교과 분석은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단원, 다른 주제하고의 연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르치는 사람은 배경 지식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교과 분석은 모두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교과서를 차근차근 살펴보고 그것을 차시별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교과서 훑어본 것을 핵심 개념 3가지로 요약을 하고요. 여기까지 하면 교과서 내용에 대한 분석은 다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단원하고 연결을 알아보는 개념 트리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조금 전체적인 흐름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과서 훑어보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 다룰 분수의 의미는 2단원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3의 가단계, 7차 개정교육과정 이전에 배운 아이들한테는 3의 가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정교과서를 받은 2학년 어린이들한테는 2학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남매가 있었는데 오빠가 3학년 1학기 때 분수를 배웠다면 똑같은 내용이 동생이 2학기 때 배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래서 3의 가단계에 있는 내용 아니고요. 2단계에 있는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3의 나단계, 그러니까 그 이전에 7차 교육과정에 있는 3의 나단계 이렇게 해서 2개의 단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나온 교과서, 자, 되게 예쁘게 생겼네요. 자, 이 교과서의 분수 단원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분수 이렇게 써 있네요. 똑같이 나눈 하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나눔의 빵집 그림이 있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똑같이 나눌 수 있어요. 1에서 사과를 나누어 먹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먼저 주의를 기울여서 보실 것은 사과라고 하는 구체물을 가지고 분수 단원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과 구체물 보이셨죠? 다음 쪽으로 넘기시면 이번에는 식빵이 나오는데요. 사과는 동그란 모양이었는데 근데 식빵은 사각형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그란 모양의 사과하고 사각형 모양의 식빵에 대해서 구체물을 다루고 나서 그 밑에 보시면 색종이를 똑같이 4수로 나누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색종이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구체물이지만 그 이전에 사과라든가 사과도 약간 울퉁불퉁 하잖아요. 식빵도 끝이 조금 이렇게 쭈글쭈글하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는 보다 추상적인 그런 도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물에서 한 단계 조금 올라가서 정사각형 모양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나눌 수 있어요. 2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똑같이 나눈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그것을 좀 더 다양한 소재인 국기를 가지고 하는 활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옆쪽에 보시면 똑같이 나누어진 도형을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구체물을 가지고 했죠. 여기에서는 국기를 통해서 다양한 모양의 도형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각형, 삼각형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누기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전개된 거에서 공통점은 어쨌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도형에 대해서 나누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쪽을 보시면 전체와 부분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전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초코파이 1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초코파이 1개가 전체가 되는 거죠. 초코파이 한 박스가 아니고 낱개로 된 1개가 전체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잘라서 이제 나누어 먹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초코파이를 똑같이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분수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쪽에 보시면 전체와 부분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원과 삼각형을 나누는 그런 활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초코파이라고 하는 구체물을 가지고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추상화된 도형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종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종이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해내는 그런 도형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다음 쪽에 분수를 알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한 활동들을 종합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밑에 사각형 그 색칠을 해서 강조한 그런 화면을 보시면 색칠한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1입니다. 이것을 3분의 1이라고 쓰고 3분의 1이라고 읽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전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는데 주어져 있는 도형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삼각형 하나를 전체라고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생각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는 4분의 3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때는 원을 사용했죠. 자, 여기 보시면 자르는 그 선이 실선이 아니고 점선이에요. 전체를 나타내는 모양, 원이라든가 삼각형은 실선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나눌 때는 점선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줄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3과 같은 수를 분수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분수의 정의를 확실하게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쪽을 보시면 분수만큼 색칠할 수 있어요 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분수 정의에 따라서 색칠을 하는 그런 활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쪽에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위에 먼저 첫 번째 활동 1에서는 구체물이죠. 뭐 귤이라든가 초코파이, 케이크, 피자, 뭐 주스, 그 다음에 식빵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똑같이 나누는 활동을 하고 그것을 분수로 나타내게끔 하고 있고요. 그 밑에 활동 2를 보시면 이번에는 도형이죠. 어떤 구체물이나 그런 색이나 맛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도형을 가지고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 눈높이에서 친근하게 분수를 도입하기 위해서 먼저 구체물을 가지고 했고 주로 먹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밑에는 도형으로 분수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것은 이에 2단계에 있는 그런 분수 내용이었었고요. 그럼 이번 계속해서 3의 나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의 나 단계 교과서에는 분수와 소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는 분수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모둠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색종이를 가지고 분수를 배우고 있네요. 자, 다음 쪽 보시면 자연수의 분수만큼을 알아봅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앞에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하고 확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생활에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빵이 6개 있습니다. 세 사람이 이 빵을 똑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수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는 초코파이가 하나였었잖아요. 그것을 조각을 내서 나누어 먹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빵이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6개를 전체로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이산양이라고 하고 앞에서 다룬 그런 한 덩어리를 연속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용어는 없지만 연속량에서 대해서 먼저 하고 이산양으로 넘어옵니다. 한 학기 지나고 나서 넘어오는데 이 내용을 아이들이 아주 어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한 덩어리를 전체로 보는 것이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개를 전체라고 보고 거기서 또 나누기를 하고 그것을 분수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 잘 이렇게 유의하시면서 지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활동 보시면 6의 3분의 1을 알아보시오. 그 다음에 12의 4분의 1을 알아보시오 라고 해서 색칠하기 활동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생략하지 마시고 아이들하고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4분의 3은 4분의 1이 몇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4분의 3을 아이들이 셀 수는 있는데 그것을 4분의 1의 관계와 비교해서 4분의 1과 비교해서 그 관계를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4분의 1은 단위 분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3을 셀 때 4분의 1이 3만큼 있는 것이다 라고 세는 것을 이제 여기서 지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단위 분수, 분수에도 단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한다는 거 꼭 알고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1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그런 활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소재는 무엇이냐면 우유가 나왔네요. 한 컵에는 우유가 4분의 3만큼 들어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컵의 4분의 3만큼이라는 것이겠죠. 컵의라고 하는 말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생략되어 있는 거라도 우리가 찾아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컵에는 우유가 4분의 2만큼 들어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잘 모르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컵의 4분의 2라고 하는 거 좀 풀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유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양을 느끼면서 비교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밑에 그것을 색종이로 다시 알아보는 그런 활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활동 2에서는 띠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지금까지 한 거 다시 잠깐 정리를 하면 먼저 우유를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색종이로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띠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띠가 나온 이유는 앞으로 수직선과 연결하기 위해서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쪽을 보시면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2라고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분자가 같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한 활동이 소개가 되는데 먼저 처음 생활에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과를 소재로 하고 있고요. 활동 1에서는 색종이로 알아보시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색종이를 가지고 같은 활동을 하게 하고 활동 2에서는 여기서 그림으로 알아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띠 그림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선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비교를 수직선에서 하면 훨씬 이게 좀 시각적으로 와닿잖아요. 자, 근데 바로 수직선을 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띠 그림을 먼저 하고 한다는 거 우리가 확실히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의 나단계에 있는 분수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전개된 2개의 단원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차시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똑같이 나눌 수 있어요. 1, 2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와 부분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분수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개정교과서에서는 2학년 2학기죠. 그 교과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7차 교육과정에서 비추어보면 3의 가단계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의 나단계 분수와 소수에서 분수 파트는 6의 3분의 1을 알아봅시다. 4분의 3은 4분의 1이 몇인지 알아봅시다.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봅시다. 1, 2.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과서를 훑어보고 그다음에 차시별로 정리한 것을 우리가 좀 요약해서 3개의 핵심 개념을 뽑아내야 될 텐데요.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자, 하우메스에서 뽑아낸 핵심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분수의 의미, 그 다음에 우리가 연속량하고 이산량 다룬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두 번째는 전체가 1일 때의 분수, 그 다음은 전체가 1이 아닐 때의 분수 이렇습니다. 자, 먼저 분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전체가 1인 경우에 대해서 도형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자르면서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서는 여러 개의 빵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핵심 개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과서를 훑어봐서 우리가 교과서 안으로 들어갔었잖아요. 자, 이제는 교과서 밖으로 나와서 다른 단원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큰 그림으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념 트리를 가지고 이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우메스 개념 트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분수의 의미에 관한 개념 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를 잘 보시면 굉장히 튼튼한 뿌리를 갖고 있는데요. 이 뿌리가 바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의 핵심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룬 주제들이 이 기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는 초등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런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초등과정은 지금 뿌리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초등과정은 너무 쉬우니까 그건 대수롭지가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보시다시피
뿌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학은. 그렇기 때문에 초등 과정을 잘 해두는 것이 바로 선행이고 앞으로의 학습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초등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분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등 과정에서 어디쯤 차지할까 보면 자연수도 배우고 우리가 분수도 배우고 소수도 배우고 사칙계산도 배우고 뭐 도형도 배우고 측정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분수의 의미는 저학년 때 다루기 때문에 요쯤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수의 의미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은 바로 이 세 뿌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먼저 첫 번째 핵심 개념은 분수의 정의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체가 1일 때의 분수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체가 1이 아닐 때의 분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분수의 정의와 의미에서 보시면 먼저 우리가 다루는 것은 분수의 의미 그리고 분수의 정의 이렇게 두 가지 소주제가 되고요. 전체가 1일 때의 분수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똑같이 나누기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데 이때 도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형이 똑같은지 어떻게 알아보느냐 해서 뭐 겹쳐보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가 1이 아닐 때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누기에 대한 내용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4분의 3과 4분의 1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수의 정의와 의미, 전체가 1일 때의 분수, 1이 아닐 때의 분수가 모여서 분수의 의미를 구성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분수의 의미는 맨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었죠. 그 이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바로 직결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눗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눗셈을 알아야 분수를 배울 수가 있으니까요. 왜냐? 나누기가 지금 들어있으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분수의 의미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분수의 종류라든가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 그 다음에 또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의 이동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다루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동분수다, 분모가 같은 분수다라고 했을 때는 분수의 의미 다음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있고 그 다음에 약수와 배수가 있게 되고요. 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분모가 다른 경우를 뜻한다라고 봤을 때는 약수와 배수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바로 다음 과정이 동분모 덧셈과 뺄셈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초등 과정에서 뭐 나눗셈을 통해서 분수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분수의 여러 가지 연산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초등 과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수가 이제 계속 이어지겠죠. 자, 어떻게 이어질까요? 여기에서 보시면 먼저 우리가 지금 분수의 정의와 의미에서 분수의 정의도 중요하지만 분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니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 본다면 분수의 의미가 본질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수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분수의 의미는 쭉 올라가서 중학교 때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중학교 1학년에서 유리수와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분수의 의미는 또 무엇과도 연결이 되냐면 중학교 1학년에 문자와 식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분수의 의미는 또 쭉 나아가서 무엇과도 관계가 되냐면 중학교 2학년에 함수, 단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은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중학교 2학년에 확률, 단원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우리가 분수의 의미에서 분수의 의미를 다루는데요. 자, 이 분수의 의미라고 하는 게 덧셈과 뺄셈이 나오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중학교에서 유리수, 그 다음에 문자와 식, 뭐 확률, 함수 이런 것하고 관계를 맺게 되니까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활용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초등 교과서에서 의미보다는 조금 연산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우메스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보고 뭐 개념을 분석하고 하는 내용 많이 다루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서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의미에 관한 여러 가지 연습을 하고 그다음 아이들 지도하실 때도 많은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알아본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이런 단원들에 대해서 각각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은 1분의 3,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분의 6과 같이 모든 정수는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모두 유리수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뭐 정수, 분수는 배웠지만 정수, 유리수 이런 용어는 초등과정 아이들한테는 처음일 텐데요.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러한 예를 살펴봤는데요. 이 예는 중학교 1학년 유리수 단원에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지금 배우는 것은 이제 이런 자연수이고 자연수를 또 자연수 말고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분수를 배우고 있죠. 자, 2분의 1 이와 같은 분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더 학년이 올라가서 중학생이 되면 이제 음의 정수해서 이제 마이너스 2 이런 수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 대해서 뭐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수도 배우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자연수로만 되어 있는 이런 집합이 있으면 이건 자연수 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2 양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수도 있고 뭐 0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집합은 무슨 집합이 되냐면 정수 집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 2분의 1이라든가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수는 여기는 분수고 이건 음의 분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연수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라든가 정수도 어떤 꼴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냐면 분모와 분자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모든 수들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수들을 모두 우리가 유리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분수라는 말은 쓰지 않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는 분수라는 말은 쓰지 않고 유리수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분수지만 유리수로 나아간다는 거 우리 어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앞으로 아이들이 배울 것을 우리가 염려를 하면서 지도를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예를 일단 실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예를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사회복지관까지 갈 때는 시속 6km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시속 4km로 걸었더니 1시간이 걸렸다. 집에서 사회복지관까지의 거리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보면서 무슨 의문이 안 드시나요? 아, 사회복지관까지 가서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그냥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여기서는 사회복지관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제외를 합니다. 이런 문제 응용 문제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에 이 문제가 왜 분수와 관련이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기 전에 이것이 어느 단원에 있는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중학교 1학년 문자와 식 단원에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시속 갈 때 걸린 시간은 모르거든요. 근데 갈 때 속력이 있었는데 갈 때 속력은 시속 6km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올 때 속력은 시속 4km. 올 때는 좀 힘들었나 봐요. 시속 4km로 걸었다. 근데 왕복 1시간이 걸렸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식을 쓰려면 갈 때 걸린 시간하고 올 때 걸린 시간을 합쳐야 될 텐데 합치면 몇 시간이라고 그런 거예요? 1시간 그랬죠? 자, 그랬는데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을 모르는데 갈 때 걸린 시간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르는 것은 복지관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복지관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이제 x라고 놓게 되면 갈 때 걸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은 뭐분의 뭐라는 거 아이들이 배우나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배우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미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다고 하고 이제 이것을 풀어보면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이 무엇이냐면 갈 때는 속력이 시속 6km였었고 그때 거리는 x죠. 자, 그 다음에 올 때는 속력이 시속 4km였었고 거리는 똑같이 x예요. 올 때는 막 늘어난다 그런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더하면 여기가 1이 된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무엇이 쓰인 거예요? 지금 분수가 쓰였죠. 자, 6분의 x, 4분의 x 이와 같은 것은 분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분수도 중학교 올라가서 많이 다룬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예를 썼는데 그럼 이 문제 일단 풀어볼까요? 네, 양변에 얼마를 곱하나요? 네, 양변에 12를 곱하게 되면 6분의 x하고 12를 곱하니까 2x가 되고 4분의 x하고 12를 곱하니까 3x가 되죠. 자, 그 다음에 1에다가도 12를 곱하니까 12. 5x는 12. 따라서 x는 5분의 12가 되겠습니다. 자, 5분의 12km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도 또 뭐 분수가 나왔는데 중학교 올라가서는 이렇게 가분수를 그냥 그대로 씁니다. 초등학교 때는 대분수를 많이 가분수가 나오면 반드시 대분수를 바꿔라 라고 하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그냥 가분수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시간을 구할 때 속력분의 거리 이런 걸 가지고 분수를 꼴로 나타냈는데요. 속력의 단위하고 거리의 단위는 다르죠.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해서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눗셈이라고 볼 수도 있고 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속력과 거리하고의 비를 우리가 시간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수 개념에서 다룬 내용하고 연결이 되죠. 자, 세 번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에서 기울기 a는 기울기는 x 값의 증가량 분의 y 값의 증가량이고 그것은 a이다. 여기 a가 있었죠. 자, a이다 라고 정리를 한 다음에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문제를 뽑았냐면 여기에서 지금 기울기라고 하는 것을 분수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수꼴로 나타내는데 이때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의 b가 바로 기울기이기 때문에 분수꼴로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답을 알아볼까요?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인데 그것이 a라고 했잖아요. a가 어디에 있었냐요? x 앞에 이제 x와 곱해져 있는 수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x랑 곱해져 있는 수가 얼마냐면 3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x가 3일 때, x가 3일 때 x에 3을 넣어주면 약분해서 1이 나오고 마이너스 4를 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x가 3일 때 얼마가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x가 6일 때 x에다 6을 대입하면 2가 되죠. 2에서 4를 빼면 얼마가 됩니까? 자, 마이너스 2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x가 3일 때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죠. x가 3일 때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연결을 하다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x 증가량이 하나, 둘, 3이라면 y 증가량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다 꺾여지는 게 이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x가 3칸을 갔을 때 y 값은 1칸을 간다. 자,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이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느 단원에 있는 내용이냐면 중학교 2학년의 함수 단원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수에서 우리가 기울기 이야기를 하는데 기울기는 b예요. 무엇의 b냐면 그래프에서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의 b가 바로 기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b 개념을 모르면 함수를 배울 때, 1차 함수를 배울 때 좀 힘들겠죠. 근데 그 b 개념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분수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분수에서 비개념을 잘 알게 되면 나중에 이런 함수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게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예를 여기 와서 같이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살펴볼까요? 네 번째,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올 경우는 1, 2, 3, 4, 5, 6의 6가지 중에서 1, 3, 5의 3가지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구한 것은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홀수의 눈이 확률은 6분의 3이고 약분하면 2분의 1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몇 학년 내용이냐면요. 중학교 2학년 확률 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서도 분수가 나왔는데요. 지금 주사위를 던졌잖아요. 주사위의 눈은 1, 2, 3, 4, 5, 6. 자, 6개인데 여기에서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홀수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6가지 모두가 아니라 3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6분의 3이라고 그것이 홀수가 나올 확률이 되는데 약분을 하게 되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홀수가 나올 수가 있고 나머지 반은 뭐 짝수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3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어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홀수가 나온다는 어떤 사건, 즉 일부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에 대한 부분의 관계를 우리가 분수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확률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확률 역시 분수와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 다음에 또 특히 확률 같은 경우는 많아야 1이에요. 여기서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6 이하가 나올 경우에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6가지 중에 6가지니까 100% 6 이하의 눈이 나오겠죠. 그럼 확률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분수는 나올 수가 없겠죠. 전체의 경우보다 더 많은 경우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확률에서는 1 또는 진분수까지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본 분수의 개념이 확률, 그 다음에 함수, 뭐 문자식에서 뭐 속력과 거리, 그 다음에 뭐 유리수까지 굉장히 두루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지금 이 예를 통해서 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분수를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분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렇게 그냥 주장하는 거하고 그 사례, 예를 들어서 확률에서 이렇게 나오고 뭐 함수에서 이렇게 나온다 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느낌이 다르죠. 막연히 분수가 중요하고 나중에 계속해서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예에 걸쳐서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잘 배워두면 그런 단원을 다룰 때 굉장히 쉬워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분수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렴풋했었잖아요. 옛날 기억이. 근데 구체적인 예를 보니까 아, 그랬었지. 나중에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았었지. 라고 이제 하게 되니까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지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수의 의미에 관한 교과 분석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 아이들하고 수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